만약 삼국지 영웅들이 스타벅스를 창업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은 유비, 관우, 장비의 스타벅스 창업기와 그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유비가 문득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안정적인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이 말에 솔깃한 관우와 장비, 셋은 고민 끝에 당시 가장 핫한 아이템, 바로 커피 전문점을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브랜드 이름은 별다방, 즉 스타벅스였죠. 더운 결의의 마음으로 뭉친 세 사람, 유비는 특유의 인자함과 덕으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대표, 즉 CEO를 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비소와 손님은 왕이라는 경영 철학은 금세 입소문을 탔죠. 유비는 스타벅스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웅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긴 수염과 청룡어 몰도 대신 바리스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의 신경과 의리는 커피 한 잔에도 그대로 담겼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레시피를 지키고 원도의 질을 꼼꼼히 따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장인이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관우가 내린 커피는 의리의 커피로 불리며 마니아층을 형성했죠. 특히 그의 시그니처 메뉴, 대추라떼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럼 장비는요? 우렁찬 목소리와 불같은 성격의 장비는 매장 관리와 보안을 책임졌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진상 손님은 발도 붙이지 못했죠. 하지만 의외로 그는 섬세한 면도 있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를 직접 꾸미고 손님들의 작은 불만 사항도 놓치지 않고 개선했습니다. 가끔씩 큰 목소리를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외치는 소리에 손님들이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 역시 매장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스타벅스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유비의 인품, 광우의 장인정신, 장비의 추진력이 완벽한 시너지를 냈기 때문이죠. 매일같이 매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곧 2호점, 3호점을 내며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형주점, 입주점을 연이어 오픈하며 전국구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죠. 이때 유비의 스타벅스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제작가 제갈량이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삼국초력 끝에 마케팅 총괄이사로 스카우트했죠. 제갈량은 오자마자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천하 3분찌개를 본든 커피 시장 3분찌개를 발표했죠. 조조의 카페 조조와 송건의 오다방과 경쟁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굿즈 마케팅을 도입했습니다. 한정판 텀블러, 계절별 스페셜 원두, 심지어는 젖볕 대접, 기념 브랜드까지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출사표라는 이름의 쿠폰북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오늘 커피 한 잔은 신이 폐하께 바치는 춤심이 옵니다. 같은 재치 있는 문구는 SNS에서 밈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갈량의 합류로 유비의 스타벅스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죠. 북쪽의 강자, 조조는 카페 조조라는 거대 프랜차이즈로 시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내가 커피 맛을 보나면 천하의 나를 따를 자가 없다며 자신만만한 슬로건을 내걸었죠. 그는 뛰어난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신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공격적인 출점 전략으로 유비의 스타벅스를 압박했습니다. 순우, 곽가 같은 최고의 기획자들이 만든 순욱의 추천, 곽가의 비책 같은 메뉴는 연일 히트를 쳤습니다. 강동의 송건 역시 오다방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다방은 젊고 트렌디한 감각으로 열대, 20대 고객층을 사로잡았죠. 주유는 잘생긴 외모로 여성 손님들의 마음을 훔치는 간판 바리스타였고 노숙은 넉넉한 인심으로 퍼주기식 이벤트를 열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들은 유비의 스타벅스와 조조의 카페 조조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위기는 내부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초심을 잃어갔던 걸까요? 관우는 자신의 커피 맛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근본 없는 커피는 취급할 수 없다며 신메뉴 개발에 소극적이었죠. 결국 그는 무리하게 흥주의 대규모 직영점을 내려다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 경쟁사인 오다방의 함정에 빠져 흥주점의 경영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의리의 커피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비와 장비, 특히 장비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복수를 외치며 무리하게 오다방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직원들을 혹독하게 다그쳤습니다.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장비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죠. 믿었던 형제들을 여디어 잃은 유비는 큰 상심에 빠졌고 그의 경영 철학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왕이라던 그의 미소는 사라지고 매장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제갈량은 홀로 분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북쪽의 카페 도조를 공략하기 위한 북벌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버린 회사를 혼자 힘으로 되살리기엔 역부족이었죠. 계속되는 신메뉴 실패와 자금 압박, 그리고 과로가 겹쳐 결국 제갈량마저 오장원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만든 신메뉴 레시피는 꼭 후임에게 전달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비의 스타벅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한데 천하를 호령했던 그들의 커피 제국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죠. 도원 결리로 시작된 꿈은 창대했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성공에 취해 현실을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소통에 실패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만약 권우가 조금 더 유연했다면, 만약 장비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았다면 어쩌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삼국지 영웅들의 스타벅스 창업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들의 실패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상상력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